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S&P 500하고 나스닥 이 두 가지 지수를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월봉이 바뀌었으면은 그냥 당연한 듯이 이 월봉 차트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S&P 500 먼저 보면은 월봉 차트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여기 1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온 채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작정하고 힘을 좀 싣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통상적으로만 봐도 다음은 이제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사실상 거의 확정값이나 다름없는 그 정도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 내용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 다 귀찮고 지금 뭐 어플 들어가는 것도 싫고 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자,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월봉 기준으로 21선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린다. 그죠? 간단하게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그럼 어차피 21선이면은 그냥 인버스나 이런 걸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인버스를 들어가는 거랑 기다리는 거랑 결정 차이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진짜 뭐 손실도 수익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인버스를 들어가게 되면 이번 달에 바로 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당장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를 들어갔더니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나 숏 포지션이나 풋옵션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상승이 나왔을 때 이 11선을 뚫고 마감하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봉이 진행 중일 때는 뚫을 수는 있지만은 상향 돌파를 할 수 있지만, 막상 마감은 11선 아래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홀딩을 하는 거고, 뚫고 나서 이 확실하게 11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마감을 했다는 거는 이제 다음 월봉 캔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손들어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실물 자산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투자판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숏 포지션이나 인버스, 뭐 풋옵션 이런 거는 바로 그냥 반대 매매, 마진콜 그런 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려가는 거래에서는, 특히 주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코인은 반대로 이제 그런 장부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는 또 작정하고 그냥 흘러 내려가듯이 막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주식파는 이제 딱 버티는 그런 장부 가치, 원래의 가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다 싶을 때는 딱 자르고 내려올 줄 아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버스 그런 걸 노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월봉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21선 어쨌든 강하게 내리꽂았기 때문에, 이제 11선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선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린다. 자, 보면은 이제 아래 갭 두 개도 정리가 되겠죠. 자, 본 김에 이제 주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그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월봉이 바뀐 거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는 이제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4일째죠. 오늘 밤 10시 30분 되면 이제 4일차 또 시작을 하는데, 내일이 이제 그 주봉 마감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보고 있는 게 이 지점이라는 거죠. 여기 이후부터는 빨간 구름이 아주 가파르게 급격하게 두꺼워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하락을 보여준다 하면은 여기에 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이라도 뚫고 내려와야 돼요. 만약에 정말 좀 깊은 하락을 더 보여준다면은. 근데 여기서 멈춰 있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하락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구름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구름 안에 들어와서 담겨져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은 작정하고 거래량을 실어서 이 윗선을 바로 이탈하는 게 아니면 내려가는 것 같다가 반등을 오히려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회를 노린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조금 그래도 절반 가까이 정도는 내려오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시가 앞전에 어디가 있었냐면은 바로 직전에도 있어요. 여기거든요. 작년 3월 말, 이제 거의 1년 전이긴 하네요. 자, 어쨌든 보면은 강하게 뚫고 내려왔죠. 했는데 이때 당시도 구름 위아래의 그 구름 두께가 두꺼워요. 두꺼운데 강하게 내리꽂았지만은 결국 이탈은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봉에서는 이탈 분명히 했거든요. 봉이 진행 중인 때는 이탈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마감 자체는 구름 안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구름 라인을, 빨간 구름, 이제 약간 상승 쪽으로 보는 이제 구름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구름의 흐름대로 쭉 올라가면서 그대로 이제 신고점까지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해서 이 역시도 똑같아요. 여기 이 지점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다음 이탈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그 이후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노린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못한다 하면은 작정하고 하락을 나와도 아까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음 봉에서 이탈을 해도 막상 다시 구름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두꺼운 구름 영역대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이제 그냥 아예 딱 튕겨 올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그런 급등을 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을 좀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월봉이 아까 제가 21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점만 체크를 해놓고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월봉 기준 21선인데 이걸 주봉에서 보면은 딱 제가 체크하고 있는 그 지점과 상당히 좀 유사한 위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월봉 기준으로도 21선을 뚫고 쭉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내려가서 구름까지 이탈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월 마감까지는 이제 4주라는 시간이 있다 해도 결국 마감은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월봉에서는 이제 또 34일선 지켜주는지 이제 그 다음 또 하락을 내다봐야겠죠. 그만큼 이제 그 여기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월봉 기준 21선 터치를 해도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S&P 500은 월봉 기준 21선을 지켜주는가, 거기에 덧붙여서 주봉 기준 바로 다음 주니까 다음 주봉의 그 캔들 마감 모습, 항상 마감입니다. 마감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일봉까지도 그냥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어제 일봉이 이제 4월 첫날이었죠. 그래서 그 전날 월 마감 때 극적으로 11선 위로 이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빠르게 21선 위로 뚫고 가는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근처에 가다가도 못 갔죠. 거의 근처까지는 갔네요, 그죠? 근처까지는 갔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마감을 했고 21선 돌파를 못하고 마감을 했고, 근데 하필 또 거래량이 또 줄어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의 상승 자체는 그냥 허수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위험하겠죠. 오히려 이제 어제의 그런 거래량 허수 상승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오늘 장 시작은 11선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 갭을 만들겠죠. 위에 갭을 만들면서 11선 아래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선을 뚫고 가는 건 어쨌든 좋아요. 그런 시도는 좋지만은
이거는 단기 추세에 대해서 하락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그거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1선을 뚫고 확실하게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 이제는 하락은 좀 끝나고 당분간은 최소한 횡보라도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어제의 일봉이 좀 아쉽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P 500 봤고요. 다음은 이제 나스닥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은 S&P 500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11선을 더 강하게 이제 하락을 해줬고, 역시나 S&P 500도 500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볼 줄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각 지표별로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될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종목만 다른 거예요. 종목만 다를 뿐이지 차트에 그려지는 캔들이라든가 그 캔들에 따른 이런 보조 지표들의 그런 모습들, 이걸 체크하는 건 늘 똑같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딱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종목을 갖다 놔도 이제 매매 전략을 정말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거의 이제 그럼 복습하는 게 되겠죠. 11선 강하게 뚫고 내려왔으니까 21선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사실상 거의 확정값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21선에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역시나 나스닥도 다 귀찮고 생각하기 싫다 라는 분은 딱 하나, 21선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린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주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여기 21선에 체크를 딱 해놓고 이 흰 선이 월봉 기준 21선입니다. 딱 주봉을 보면은 나스닥은 S&P보다 제가 바라고 있던 이 4월 6일 다음 주봉 이 구름보다는 밑선에 나와 있네요. 아래에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나스닥은 어쨌든 구름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미국 주식시장 흐름을 나스닥이 만약에 주도한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S&P가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스닥은 이제 이 21선 터치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 구름 안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빠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음봉이 딱 두 번만 나와도 돼요. 보시면은 다음 주봉에서 이 정도의 장대 음봉 하나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똑같이 이 정도 길이의 봉이 나와주면은 바로 뚫고 구름 밑선까지 뚫고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하락을 이어가다가 단기 저점이 언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만큼 반등에 대한 시점은 좀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나스닥도 이제 4월 6일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과연 여기서 좀 더 하락을 깊게 보여주고 거의 절반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그 다음 이제 밑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이제 빨간 구름이기 때문에 밑선을 이탈까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시나 마감 기준이고요. 이탈하고 마감을 해줘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두꺼운 이 구름 매물대가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러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와서 구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뭐 볼 수 있는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고, 일본까지 이제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 위의 갭을 아깝게 정리를 못했어요. 소수점 자리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이 위의 갭도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11선을 돌파한 흔적이 없어요. 3월 말에 S&P는 돌파를 했지만은 그러다가 어제 딱 껑충 뛰면서 이 위에서 시작은 했지만 오히려 21선에 더더욱 근처에 가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위에 갭 만들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거래량도 보면은 역시나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어제의 상승은 역시나 나스닥도 좀 허수 상승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선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에 갭을 하나 더 만들면서 11선 아래에서 장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면서 이런 거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굳이 기회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도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드렸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자, 여기 월봉 기준 21선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게 오늘 영상의 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S&P 500하고 나스닥 두 가지 월봉을 체크해 봤고요. 이제 영상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한번 응원의 메시지, 지금 계속 하락 보이고 있으니까 좀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두 힘내시라는 의미로 댓글에 이제 화이팅 이라고 하나씩 남겨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제 하나 올리면서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그렇게 보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